Welcome to a Besto TV production. If you enjoy our content, please click the subscribe button. To get notifications of new releases, ring that bell. Thank you, and away we go. 수상한 메신저에서 레이, 세란, 언노운 역할을 한 성우 강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상한 메신저에서 세븐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선입니다. I'm Sujin Ri, producer of Mystic Messenger. Nice to meet you. Glad to see you. I am voice actor in V in Mystic Messenger. 네, 호산-이. 유성 역할을 맡은 심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업 성우가 되려면 방송국에서 시행하는 그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방송국의 전속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 모두 다 같이 성우가 되는 거는 공채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직업 성우가 됐고요. 뭐 계기들은 또 따로 있겠죠. 저는 대학에서 방송을 전공을 했고요. 또 연기도 공부를 하면서 성우 꿈을 키웠습니다. 제 경우는 전 전공은 전기공학인데요. 대학에서 동아리로 연극을 했었습니다. 계속 연극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연극 배우가 되려고 했는데 연극 배우보다는 성우가 또 돈 얘기네. 성우가 연극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성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고 직업으로 일을 하다가 좀 여성만을 위한 게임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토메 게임이 있다고 해도 프로듀서가 대부분 남자여서 남자 게임에서 성별만 바꾼 여자 게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프로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원래 전공은 정보통신과인데 그 친구가 있는 다른 방송과에 나레이터가 필요한 과제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 일을 도와주다가 나레이터를 맡았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성우가 돼보는 게 어떠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쪽에 계신 수진강 앤 영선김 저 두 분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탑 오브 더 탑 성우였는데 저분들처럼 하면은 성우를 할 수 있다 해서 열심히 이 친구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영화랑 연극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드러나는 방식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크게 참여하고 싶어서 원래는 극작을 지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대학교에서 대학방송국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성우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경험을 계기로 보이스 액팅을 하는 일에 좀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하게 됐습니다. 작가처럼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크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포지션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중성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성애자를 상대로 게임을 만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게임마다 메인 타겟이 있는데 그 메인 타겟이 좀 겹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성애를 타겟으로 했다면은 물론 그런 것들을 소재로 저희가 이제 그런 민감한 소재에 대해서 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등하게 그 주제를 쓸 것, 두 번째는 그거를 도덕적으로 비하하거나 뭔가 부적합하게 표현하지 않을 것. 그 범위 안에서는 창작의 자유를 허용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원래 PC 게임을 하다가 모바일은 처음이라서 사실 PC 게임만큼의 유저 수를 기대하고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게임이 그래서 출시를 7월에 했는데 9월에는
너무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저희는 거의 회사에서 거의 지옥 같은 하나를 보냈던 9월이었습니다. 그때 텀블러에서는 게임 카테고리에서 멘션된 걸 1위를 했던 때였는데 게임에서는 서버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데이터 로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만 보셔도 알겠지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타콘에 초청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막상 왔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을 몰라서 부스에 물건을 많이 안 들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반 이상의 물품이 솔드아웃이 되어서 굉장히 좀 감사하면서도 죄송합니다. 한국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외국에 소개되는 경우가 분명히 이번 경우 말고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수상한 메신저처럼 현지 언어로 로컬라이제이션 되지 않고 우리말이 그대로 보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현지 언어로 더빙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말 더빙 버전을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저희들도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까 팬들하고 대화할 때도 드렸던 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팔로워 중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상한 메신저가 이렇게 히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와서 겪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제 인생에서 다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한국의 성우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일이 영어로 녹음이 된 걸 한국어로 바꾸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국어를 영어 자막을 보면서 한국어 소리를 듣고 플레이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이런 케이스가 비단 저희 경우가 아니더라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상 거의 대부분이 전화로 상대방하고 특히 주인공하고 유저하고 대화하는 대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음실에 가보면 부스가 또 넓은 데도 있지만 이런 녹음할 때 혼자 녹음하면 좁은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 부스 안에 들어가서 마이크 앞에 서면은 바로 그런 공중전화 부스에 아니면 내 방에서 주인공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 바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캐릭터에 빠질 수 있어요. 제 경우는 제가 맡은 캐릭터가 상당히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였는데 우연이지만 한 3가지의 인격이 특징인데 그 3가지의 인격이 비슷하게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째로 나약하고 소심하고 깊은 우울에 빠져있는 레이라는 캐릭터는 컴플렉스 덩어리였던 저의 소년 시절과 굉장히 흡사했고요. 시크하고 차가운 세란이라는 캐릭터는 의식적으로 그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서 만든 또 하나의 모습과 비슷했고요. 그리고 언노운이라는 이 악마 같은 캐릭터는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꼭 해보고 싶었던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악역 캐릭터와 비슷해서 평소에 준비를 많이 했던 공부를 많이 했던 캐릭터여서 3가지 다 쉽진 않았지만 즐겁게 하다 보니까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국 드라마 셜록에서 짐 모리아티를 제가 했었거든요. 비슷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너무 다른 성격의 캐릭터여서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기하면서 제 안의 자아와 저 자신과 캐릭터와 계속 싸우면서 연기를 해서 좀 치열하게 처절하게 좀 덤볐던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어떤 씬에서 제가 되게 이렇게 펑펑 울면서 녹음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현재 제 아내가 저를 떠나는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더니 눈물이 왈칵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울고 나니까 제 캐릭터 V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V라는 캐릭터를 이해하게 해준 제 아내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I love you, my honey. 성우 연기를 하게 되면 그 캐릭터를 보고 말투라든가 말의 템포 같은 걸
그 캐릭터에 맞게 조정하는 게 저희의 가장 주된 일인 것 같습니다. 디렉터가 대부분 그 성격에 가장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유성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소프트하고 좀 착한 면이 많이 부각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들어주려고 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뒤에서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성격이 저랑 잘 맞았는데 좀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한 부분은 저랑은 조금 달랐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좀 저의 감정은 많이 감추거나 누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랑 같은 부분은 최대한 저를 활용해서 하지만 저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캐릭터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참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성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의 여동생이라든가 여동생을 주로 많이 하는 배우들 뭐 박보영이나 문근영 이런 배우들의 보이스나 말투를 참고하기도 했어요. 그런 연기 과정을 통해서 제 자아가 확장되기도 하고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캐릭터로부터 배우기도 하면서 저도 성장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연기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상한 메신저에서 많이 들어온 의견이 항상 다음 스토리를 원하는 그런 유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떠올렸던 것이 고갈되지 않는 스토리를 만들면 어떨까, 그거를 만들면 어떨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덧썸은 저희 회사 내에서 그 작가팀이 하루에 하루치의 그 시나리오를 쓰는 게 목표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수상한 메신저보다는 좀 더 라이트하지만 그래도 일상에 좀 잔잔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임과 그 서비스의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메신저처럼 CG도 한 장 한 장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림이 나와야 돼서 저희가 모델을 고용해서 모델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리터칭을 해서 게임에 삽입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상한 메신저의 그 깊은 시나리오도 즐기시면서 동시에 덧썸이 주는 좀 일상의 즐거움을 함께 느끼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남성 프로듀서인 경우에는 좀 게임이 좀 이제 결과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성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그런 스토리라인 부분에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프로듀서는 이제 순발력이나 뭔가 좀 그런 육체적인 그런 빠름? 이런 것이 좀 중요시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여성 프로듀서로서는 관계성에 집중하고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데 집중하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주얼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주요 CG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CG가 완성되지 않았으면은 그 밑그림이라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한 메신저는 모든 대사나 뭐 채팅 이런 부분은 녹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그 끊어지는 부분마다 이게 어떤 감정에서 오고 어떤 시나리오가 앞에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드립니다. 처음 녹음에 들어가면 성우님들과 함께 이 캐릭터의 목소리가 어떤 게 맞는지 맞추는 연습도 합니다. 저희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주얼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저들은 비주얼 게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주얼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주얼 이미지와 저희 목소리의 이미지가 매칭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러스트 정보를 저희가 굉장히 신중히 생각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다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독특한 캐릭터들이어서 제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캐릭터가 가졌을 법한 성장 배경 같은 개인의 히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성격을 완성시키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저는 그냥
그 PD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계속 같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상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대화하면서 만들어지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PD하고 제작하면서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소리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배역의 역할의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초적인 목적 말고 나중에 정말 최종의 목적을 끝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녹음을 진행하고 제 파트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저도 같이 알아가면서 녹음했던 게 굉장히 기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시나리오에 제 캐릭터가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걸 알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연기를 하는 방식이 연기자들마다 많이 다른데 저는 연기하는 게 그냥 저희가 삶을 사는 거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씬을 살아내는데 필요한 그냥 최소한의 정보가 있는 게 좋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미리 다 계산해 버리지 않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충실히 살다 보면은 인생이 완성되듯이 그냥 그 순간순간의 씬에 집중하다 보면 좋은 연기가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요. 애니메이션도 여성형 애니메이션이 있죠. 아마 이번에 미스틱 메신저처럼 여성형 게임의 캐릭터로서 어떤 보이스 컬러를 제가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청춘 멜로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으로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이렇게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게임과 애니메이션이어서 다른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내용과 분위기가 비슷하면 뭐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 구분지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남자로서 잘 몰랐는데 차츰 여자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눈치를 살짝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연기에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과 뭐 장르별 연기의 스킬 차이는 있지만 연기의 기본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그 미스틱 메신저 프로젝트에서는 최대한 스킬은 줄이고 더 진정성으로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녹음을 한참 하고 있는 작품 중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미도리야 이즈쿠나 하이큐의 카게야마 역할을 한참 더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게임들은 주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이겨내야만 합니다. 수상한 메신저 같은 경우엔 목적 자체가 무언가를 이겨내는 것보다는 담당자, 그러니까 이 게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플레이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주인공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양쪽 다 녹음이 주는 어떤 만족감이 각자 다르게 있지만 좀 더 행복하게 느껴졌던 건 이 데이트 게임을 녹음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Watch Creative Continuity, Cause Tunes, Con Rewind, Mr. Lobo Does, and more on this channel.